안녕하십니까, 준현TV 준현입니다. 오늘은 콜이나 코딩하자 17번째 시간으로 20곡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의 출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놀이죠. 20곡의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답을 맞추는 놀이죠. 자, 우리는 이제 1000 이하의 자연수 n을 아무거나 하나 생각하고 아무거나 그걸 이제 질문을 통해서 20곡을 통해서 맞추는 놀이입니다. 먼저 20곡의 답을 아무거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임의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임의의 수를 난수라고 합니다. 난수. 영어로는 random number. 우리 파이썬에서 임의의 정수, 난수,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방법은 랜덤 모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덤 모듈에 이제 landint라는 함수에 a와 b를 매개 변수로 주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임의의 수 x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x를 맞추는 그 게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임포트 수입하는 거죠. 랜덤이라는 패키지를 수입을 해서 그 랜덤 패키지의 landint 함수를 호출해 주는데 범위를 1부터 1000까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우리가 리턴 받은 값을 answer라는 이제 변수에 저장을 해두고 이제 맞추면 되겠죠, 그죠? 그걸 이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까지와 마찬가지로 코딩 17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봅니다. import random 해서 answer는 random.landint 1에서 1000까지 해서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282가 나오고 895가 나오고 379가 나오고 임의의 수가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 주어진 범위 1부터 1000이라는 이 범위를 범위에서 아무거나 만들어주는데 요거를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해서 균등 분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00까지의 숫자한테 모두 한 번씩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임의의 값 1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거나 같은 임의의 수 x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 답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법이 있겠죠. 자, 1부터 1000까지면 이 범위를 절반으로 줄이고 또 절반으로 줄이고 또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값 x보다 더 큽니까? 그러면 그 x는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어진 범위의 중간값으로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 중간값을 구하려면 만약에 스타트가 1이고 end가 1000이면 스타트 더하기 end 했는 거에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그죠? 나누기 그 몫이 우리가 중간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0과 1000의 중간값은 500 더하기 1000 했는 거에 나누기 2 하면 얼마입니까? 1500에 나누기 2니까 750이 되겠죠. 중간값 맞죠, 그죠? 자, 그렇게 해보면 이제 20곡의 프로그램은 코딩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를 1로 두고 end를 100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자, 자세히 보시면 스타트가 end보다 작을 동안에 만약에 범위가 5부터 54라면 답이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가 같아지면 우리가 답을 찾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들 값을 스타트 더하기 엔드 나누기 2 했는 그 몫을 미드로 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위해서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스타트 엔드 미드를 출력해보고 만약에 미드가 answer보다 작으면 스타트를
미드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그게 아니라면 미드가 앤서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앤서가 미드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ND를 미드로 해주면 됩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자, 범위가 스타트에서 AND까지의 범위가 있는데 이 가운데가 이제 미드죠, 그죠? 그래서 미드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미드보다 크다면 yes라면 미드보다 1 큰 요 숫자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거를 이제 스타트를 요걸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스타트가 있고 AND가 있는데 미드가 있고 미드보다 큽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else라면 여기 미드에서 스타트까지 그때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AND를 요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 while을 계속 반복을 하면 처음에 범위가 이렇게 넓었다가 또 좁아지고 또 좁아지고 하다가 결국은 스타트와 AND가 같아지는 이런 시점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처음 생각했던 그 랜덤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스타트와 AND와 미드를 출력하면 이 스타트와 AND가 같아졌으니까 요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처음에 생각한 그 이미지 수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AND 해가지고 프린트 하는 것까지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랜덤 값이 313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 1000 사이 미들이 500이죠. 그 다음에 1에서 500, 251에서 500, 250에서 375, 251에서 313 이렇게 이제 계속 줄어나가다가 311에서 313 사이가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313이니까 가운데 값이 312고 이 312에서 범위를 좁히니까 313과 313 사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 미드 값은 312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요거니까 313을 답이라고 외치면 되겠죠. 당신이 생각한 것은 313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함수로 만드는 건 쉽죠. while 스타트와 AND가 스타트가 AND보다 작을 동안에 미드를 정해서 만약에 미드가 ANSWer보다 작으면 미드 플러스 1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미드로 바꿔주고 마지막에 이제 뭐를 하면 됩니까? return start를 하면 되죠. 뭐 이걸 return end 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ans하고 start하고 end를 우리가 매개 변수를 받는 요 guess 함수가 이 모든 것을 이제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냐면은 1과 1000까지인데 레인지 1만 줘가지고 그 10,000번을 랜덤의 랜드 인트를 만들어서 앤서에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guess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턴 받은 그 리절트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지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르면 이제 오류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출력이 한 번도 안 돼야 되겠죠. 그죠? 10,000번을 해봐도 출력이 한 번도 안 되면 거의 맞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guess를 이렇게 함수로 만든 다음에 아까 했던 그 20개의 코드를 guess라는 함수로 만든 다음에 그 guess를 이제 10,000번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나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 아까 그 앞에서 한 것만 나오고 그 뒤에 요 2개 오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죠. 10,000번 돌렸는데 다 정답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이제 우리 20곡의 놀이 코딩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몇 고개를 넘으면 답을 맞출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궁금하죠? 자, 우리가 지금 범위를 어떻게 줬습니까? 1에서 1000까지를 줬죠. 그러면 1에서 1000의 절반. 그럼 지금 현재 총 1000개가 있잖아요. 그죠? 1000개가 있는데 여기의 절반은 500개가 되죠. 여기의 절반은 250개가 되죠. 여기의 절반은 125개가 되죠. 여기의 절반은 62가 되죠. 절반은 31, 절반은 1은 2, 50, 15, 절반은 2, 7, 14, 2, 3은 6, 2, 1은 2.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제 9번을 해가지고 맞춥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는 10번을 해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9번이나 10번을 하면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서 이제 10번이나 11번 만에 답을 딱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카운트는 0으로 하고 카운트는 플러스 1 해주는 요 화일 문 안에 들어가면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는 요런 이제 아까 이제 만들어놓은 guess 함수에서 카운트를 해주는 요 코드를 추가한 이 guess2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답이 맞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몇 번 했는지를 카운트를 리턴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은 자, 오류가 있어서 제가 약간 편집을 했습니다. 자, 스타트는 1로 해놓고 n을 21까지 즉 0에서 20까지죠. 그죠? 20까지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end를 조금씩 증가시켜 보는 거예요. 범위를 2의 n승만큼 증가시켜. 그러니까 처음에 n이 2의 0승이면 1이겠죠. 그죠? 2의 0승이면 1입니다. 그죠? 그러면 1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까지 1에서 2의 제곱은 4죠. 이렇게 쭉 해서 20까지니까 1에서 2의 20승까지 20승이면 굉장히 큰 수죠. 그죠? 자, 20곡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guess2라는 함수가 몇 번을 내가 질문을 했는지를 그 카운트를 리턴해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카운트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맥스 카운트를 0으로 해놓고 이렇게 랜덤으로 받은 앤서 값하고 이거를 이 앤서로 가지고 스타트 엔드의 범위를 줘가지고 카운트 했는 거를 이제 만약에 맥스 카운트가 카운트보다 작으면 맥스 카운트를 카운트로 이제 합니다. 그죠? 카운트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죠? 그거를 1000번을 해가지고 맥스 카운트를 찾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1000 같은 경우에는 9번이기도 하고 10번이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2의 n승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2의 n승 말고 뭐 1000, 2000, 4000 이런 거를 해서 실험을 해보면 이제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 같으면 이제 로그 함수를 베이스가 2인 로그 함수를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스 카운트를 이렇게 이제 출력하면서 2의 n승도 같이 한번 출력해 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번 봅시다. 이 guess2라는 함수를 아까 이제 20곡의 놀이의 횟수를 질문의 횟수를 카운트해서 그 횟수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번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맥스 카운트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를 했고 그거를 0에서부터 n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end를 이렇게 바꾸니까 n이 0에서부터 20까지인데 2의 n승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제 쭉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기는 좀 그러니까 자, 요 함수에서 한번 봅시다. 이거 출력 결과인데 자, 2의 0승에서는 1이죠. 그죠?
2의 1승에서는 요게 이제 2의 1승이니까 1이죠. 자, 2의 2승에서는 4죠. 그죠? 2의 2승 4죠. 여기 이때는 2죠. 그 다음에 2의 3승일 때는 3이죠. 4죠. 5죠. 6이죠. 7, 8 해서 20까지 가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출력된 게 맥스 카운트잖아요. 그죠?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잘 보시면 아까 뒤에 마지막에 2의 n승이라고 출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횟수하고 2의 n승이 같은 거예요. 앞에 코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요 end 값이 2의 n승계였죠. 그죠? 그러니까 범위가 1에서 2의 n승이면 이거를 하는 맥스 카운트는 n이 된다. 그게 2의 n승으로 출력해 보니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에서 2의 n승까지의 범위 사이에서는 n번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로그 함수 알죠? 그죠? 그러면 이제 로그 베이스 2의 n승은 얼마입니까? n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모르는 뭔가를 찾을 때 절반씩 줄여나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값을 찾는데 그 답의 그 범위를 절반씩 이렇게 줄여나가면 로그 베이스를 2로 하는 n번만큼의, 이건 이제 대문자로 씁시다. n번만큼의 횟수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코딩을 공부하다 보면 절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분할 정복, divide and conquer, 분할, 둘로 쪼개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분할 정복, 영어로는 divide and conquer, 정복, 나눠서 정복해라. 이런 이제 방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개를 해봤으면 이거보다 더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계란 낙하 실험 문제입니다. 이 수학 퍼즐로도 많이 나오고요. 이 영재, 수학 영재 올림피아드 이런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계란을 땅에 낙하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때 계란이 땅에 떨어뜨려서 깨지는 높이가 있을 거잖아요. 이 높이, 최소 높이 t를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수학 퍼즐에서 나올 때는 이제 아파트 그 건물에 1층, 2층, 3층 이렇게 해가지고 t층 이상이 되면 깨진다. t층 아래에서는 계란을 낙하해도 안 깨지는데 t층 이하에서는 이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 t층이 몇 층이냐? 혹은 자로 가져서 1cm, 2cm, 3cm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찾아가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면 방금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20개하고 똑같죠? 몇 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고등학생 같으면 바로 로그 n이 되면 되겠죠. 중학생들 같으면은 이 n이 주어지면 그거를 반씩 쪼개서 1이 될 때까지 몇 번 하느냐 헤아려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문제가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계란이 하나뿐이라면 어떡할까요? 계란이 무한히 많을 때는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방법을 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n이 주어지면 이 가운데 가서 중간에 가서 한번 때려 보는 거예요. 깨지면 또 밑에서 가운데로 가고
안 깨지면 위에서 또 절반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계란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뿐이라면 어떡하냐. 무한히 많으면은 이 방법을 쓸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계란이 최대 몇 개나 필요할까요? 방금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요거 답은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실험을 해서 코딩을 해서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요게 방금 우리가 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요.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란을 가장 적게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재밌는 게 요겁니다. 이제 계란이 2개라면 어떡할까? 한 번은 깨져도 괜찮죠. 근데 2개 다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깨져도 되도록 하고 그걸 이용해서 안 깨지도록 해서 딱 마지막에 답을 찾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요게 수학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코딩을 배웠으니까 하나뿐이라면, 그 다음에 무한히 많다면 몇 개나 필요한지, 적게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개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코딩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2개의 계란 문제. 오늘 답은 없습니다. 오늘 실수 코드에. 왜냐하면 내일 같이 할 거니까. 자, 질문 있으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의 자료와 실수 코드는 늘 하던 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